자, 챕터 2. 오늘 언더스티드. 과거로부터 온 편지. 챕터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내가 꿈꿨던 것. 멈춰버린 시간. 시계인 것 같죠? 거실을 정리하며 혹시 열쇠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내 방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방은 내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고 수북이 쌓인 먼지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회중시계였다. 제각제각. 이 시계가 이런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회중시계를 엄마에게 선물 받은 날, 아빠는 새겨진 문양이 마치 엄마의 이름처럼 백합꽃을 닮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아빠가 어디를 가든 이 회중시계도 늘 함께였다. 그런 회중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회중시계가 멈춰버렸대요. 자, 아돌아. 아빠, 잘 지내? 거기서도 장난 많이 치고 있어? 아빠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나는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아휴, 아빠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돌아가신 것 같죠? 자, 아빠가 소중히 여겼던 이 회중시계. 여기 가운데 문양이 엄마의 이름 릴리, 백합, 인 것 같다면서 좋아했다고. 항상 이것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고. 더 소중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씨가 써져 있는 것 같고요. 브랜드 이름 같죠? 요즘에는 이렇게 시계 자체를 이 회중 시계 같은 건 잘 쓰지 않으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을 열면은 안에도 닦아야겠죠? 자, 도구를 바꿔서 솔로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유품이겠죠, 이거는. 아빠가 남겨주신 엄마가 선물한 회중시계. 아빠의
유품입니다. 그다음에 안에 이제 이 시계 부분, 이 부분은 광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도구를 다 닦았습니다. 아돌아,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회사로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아니, 나는 그냥 퇴근할 시간인데 말도 없이 안 오고 또 엄마 폰으로도 연락이 안 되길래. 아, 미안해. 정신없이 일하느라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잘 확인할게. 그래도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해.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전화. 아까 방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는데. 아들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어, 엄마 잠깐만. 아, 아도라가 조금 성장을 했고요. 이게 아빠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 얘기를 이제 일부러 더 하지 못하게 약간 말을 끊는 것 같죠? 고장난 회중식에 더는 시간을 새기지 못한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에휴. 그때 나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빠를, 니 어쩌면 우리를 잊고 싶은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하는 날이 쌓여갔다. 이제는 엄마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라리 엄마를 원망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피로에 지친 엄마와 마주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나를 혼자 두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야위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할 수만 있다면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은 만큼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다. 이제 생계를 엄마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엄마가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 아도라는 이제 엄마와 얘기도 잘 못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걱정하면서도 엄마에게 약간 섭섭한, 하지만 이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둠 속에서 발견한 것. 이건 뭘까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상자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적막해진 집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남기고 간 테이프들을 들었다. 그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어느 작곡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작곡을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그 영향인지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생겼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소원해졌는데 아버지의 자작곡을 부를 때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됐죠. 저에게 작곡은 나를 위로하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그의 곡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를 동경하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작곡가가 있었나 봐요. 아빠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도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작곡 장비를 사모았다. 이제 아빠가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자작곡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본인도 이제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아마 작곡이라는 작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 장비를 이렇게 사 모았습니다. 아도라가. 엄마가 작곡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뻤는데. 이게 그런 장비인가 봐요. 닦아볼게요. 아직 전원이 켜질 것 같아. 지금 한번 켜볼까? 한번 켜볼까요? 근데 어떻게 켜는지 잘 모르겠네. 뭐 일단 닫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원 버튼 같기도 하죠.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일단 닫고 끝까지 닦아볼게요. 사이사이 이렇게 녹이 쓴 부분들을 꼼꼼하게 엥? 전원이 켜진 것 같죠? 약간 비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어제는 조금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오늘 좀 사연을 알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거를 알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이게 무슨 안에가 약간, 여기가. 여기도 깨끗하게. 이게 전원이고, 이게 볼륨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에코네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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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에코가. 오, 이런 신기한 장비가 있었군요. 근데 지금 어디가 지금 덜 닦인 거지? 다 닦인 것 같은데? 더 닦을 때가 있나요? 여긴가? 아, 여기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도 늦었네. 많이 피곤하겠다. 좀 그렇네. 밥은 먹었어? 아돌아. 그런데 이 물건들 다 뭐야? 아, 이것들? 아, 이거 미디랑 마이크랑 작곡 장비 같은 거야. 어?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작곡 장비라고? 음,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어. 최근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그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샀어. 아돌아, 잠깐. 아르바이트? 설마 취미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한 거야? 아, 너도 이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때잖아. 이런 데다가 시간 그만 쓰고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둬. 아,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 거를 엄마가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긴 해야지. 근데 너무 기특하다. 이런 거 엄마한테 이렇게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려고 했다는 게. 근데 이제 엄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딸이 공부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겠죠. 이게 미디 컨트롤러 빨간색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한 나의 첫 번째 음악 장비였습니다. 취미가 아니라고 진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단호하게 닫힌 문소리가 미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나는 또다시 익숙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에휴, 엄마 너무 피곤하지. 일을 그렇게 하고 오시면. 내 말을 더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음악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엄마도 위로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왕이면 내가 만든 노래로. 아, 그래서 참 생각이 깊은 딸인 것 같아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죠? 위로의 멜로디. 약간 이거는 아까 말했던 카세트 테이프 같고요. 카세트, 라디오 카세트.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곡에 열중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 만드는 곡이라서 많은 공을 들였다. 내 진심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곡을 테이프에 실었다. 이 멜로디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해 주길 바랐다. 엄마를 온전히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내 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아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1집이네요. 평소처럼 엄마가 피곤해 지쳐 늦게 돌아온 밤 나는 내 첫 자작곡이 담긴 테이프를 긴장된 마음과 함께 엄마에게 건넸다. 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도라가 정성스럽게 작곡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첫 번째 자작곡 테이프를 선물했어요. 나는 엄마가 그 곡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엄마한테 또 후사리를 들은 건가요? 뭐,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공부하라고 했는데.
너 공부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네. 뭐 이랬을까?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뭔가 기뻐하지 않으셨나? 좀 그렇네요. 여기도 이끼 사이에 예쁜 꽃이 피었네요. 얘는 근데 닦으면요 떨어져요. 어쩔 수 없지. 이런 거 써보신 분 있으시죠? 이 진짜 옛날에 CD가 나오기 전에 제가 또 길게 얘기하면 제 연령대가 드러나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지만 나는 이걸 알지. 이게 뭔지 알아.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말하지 않을 때야 라고 하지만 써봤죠. 100%. 근데 이게 그 브랜드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되게 여기다 테이프를 탁 넣어가지고 그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어. 그래서 FM 이런 거 듣다가 이렇게 녹음할 때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의 노래가 나오면은 탁 녹음을 하는 거지. 얼마나 그게 그때 기뻤는지 몰라요. 그 나올 때마다 너무 막 소중한 거야. 우리 오빠 노래가 나오고 있어 이러면서 밤새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고 그런 추억이 또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 예쁘네요. 노란색. 얘는 회색이나 뭐 검정색 약간 이런. 그 다음에 이제 CD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야. 아마 CD 플레이어가 나와서 이제 CD 플레이어로 옮겨갔다가 그것도 신세계였지. 근데 더 신세계가 나왔죠. 바로 MP3. MP3가 나와가지고 MP3도 그 휴대성 좋잖아요. 괜히 달리고 뭐 이렇게 걷지도 않는데 그거 들으려고 괜히 그 귀에다 꽂고 나가가지고 어? 이 운동 열심히 하는 척. 근데 그 음악 들으러 나간 거야 밖에. 근데 그렇게 듣고 또 어디냐 그 뭐냐 그 소리바다인가 뭔가 아무튼 그 P2P 그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노래 받아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막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에도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니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누르면 돼.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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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테이프가 있는 거 같죠? 오. 없나? 없나 보다. 여기다가 테이프를 딱 꽂아. 그래서 듣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뭐지 우리 때는 아니고 우리 때 자 그 길거리 테이프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믹싱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럼 이제 시내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거리에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진짜 분위기 끝내줬었는데. 그래서 그 믹스 테이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었죠. 아실란가요? 그 재미를 아실란가요? 진짜 특히 그 크리스마스 이런 때 되면은 진짜 어디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세상에 그냥 거리에 한가득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아이돌 오빠들이 부른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막 인기 가요들이 그냥 인기 가요들이 울려 퍼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거리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깨깨깨깨깨깨깨깨깨 거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런 길거리에서 그런 노래 잘 안 들리죠. 저작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저작권 이런 게 많이 심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음악이 엄청 들렸답니다. 이제 그때 돌아가고 싶다.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그게 신났던 것 같아. 어머, 내가 뭐 안 한 데가 있나요? 안 한 데가 있나?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나 뭐 안 한 데가 없는데, 게이지가 왜 안 찰까요? 자, 봅시다. 다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오, 이렇게 하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방향이 다르지?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녹음할 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입혀지는 거야, 녹음하면. 근데 내가 어디를 빼먹은겨? 내가 빼먹은 데가 어딘겨? 에? 난 모르겠네. 여러분. 그쵸? 나 다 했지? 나 안 한 데 없지? 여기 안에를 뭐 더 열 수 있나? 네, 지금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요. 응? 여기를 뭐 열 수 있나? 아, 찾았어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지금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 이걸 닦아야 돼, 이걸. 그렇지.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아, 됐죠? 그쵸? 여기 사이를 또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맞아. 멜로디가 먼저 떠올라서 곡부터 만들었어. 가사는 천천히 붙여보려고 해. 그리고 이거 말고 나 공모전에 응모할 곡도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아돌아, 잠깐만. 엄마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아니, 지금은 학업에 집중할 때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취미로만 보이겠지만 일단 테이프 좀 들어봐봐. 아돌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중요한 시기야. 이 진지하게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 이런 헛바람이 든 거야? 엄마가 이게 딸이 취미생활로만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하는 줄 알고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취미보다 아도라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죠. 엄마 일단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언제? 엄마가 일 그만두는 날? 그런 날이 오기는 해? 아도라, 엄마는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나 진지하게 작곡가 되고 싶어. 성공한 작곡가 돼서 엄마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싶고, 재능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나 분명, 아돌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은 네가 특별한 것 같지? 재능 있다는 말?
지금 듣는 그런 말들만큼 의미 없는 말도 없어. 칭찬 한 번 받았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 말은 널 하나도 증명해 주지 않아. 엄마가 이게 가시돋친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 뭐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 들어줄 법도 한데 이제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너 누가 재능 있대? 그냥 하는 말이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좀 꿈을 약간 비하하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나도라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엄마랑 다시 이렇게 뭔가의 나의 꿈과 나의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아마 그냥 아예 안 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생겼는데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꼬여만 갑니다. 꼬여만 가요. 안타깝네요. 우리 챕터 2는 조금 분위기가 약간 우울해요.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피곤했던 걸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순간의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반응에 나는 그만 말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반응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를 매섭게 낚아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어떡해. 그리곤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와우. 그때 엄마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건 카세트만이 아니었다. 그건 아빠가 떠난 후 외롭고 쓸쓸한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기도 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엄마를 믿어보고 위로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그치. 엄마가 너무 바빠서 자기랑 있지 못해서 미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완전히 엄마가 그 위로하는 마음을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내버려버렸어. 아, 진짜 이건 좀 선 넘은 행동인 것 같은데.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쵸? 아, 정성껏 눌러 담은 마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된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져 가는 걸 느꼈다. 엄마의 분노가 마침내 고요해지고 비로소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포기했다. 이해가 간다. 아도라 마음이 이해가 가요. 이건 좀 심했다. 근데 이런 부모들 많죠, 사실. 이 현실을 부딪히면은 이제 이 이상에 가까운 건 좀 포기하게 되고 현실에 이렇게 안주해야 되는 현실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힘든 삶 속에서는 이런 게 허황된 생각이고 사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 지금 생활의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휴 서로 이해가 가지만 전 아도라가 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또 음악에 관련된 겁니다. 상처 줄 자격. 오르골은 내가 아빠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오르골 태엽을 감으며 이제는 없는 아빠에게 말을 걸었다. 아빠,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빠라면 분명 날 응원해 줬을 텐데. 엄마는 꿈이 있는 게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내가 그냥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게 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일 테니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부으며 한참을 울다가 오르골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가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아휴, 짠하다.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 이 오르골인 것 같아요. 여기 아빠 손이 이렇게 울지 마, 아돌아 울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아, 그때 스노우볼이랑 헷갈렸는데 이게 오르골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엄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됐었지. 엄마가 말을 거는 것도 싫었어.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쵸. 크게 아마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오르골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났네요. 이건 뭐지? 아, 이거는 먼지를 에어건이래, 에어건. 오. 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게이지가 이렇게 차서 차야 쓸 수 있나 봐요. 시원하게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에너지가 차야 사용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대충 이렇게 닦아볼게요. 일단 닦고 나서 에어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됐나 봐요. 한번 에어건을 다시 한번 새로운 장비니까 빠르고 깨끗하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건 한 번에 이렇게 쫙 깨끗하게 되는 또 새로운 장비가 등장했어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저걸 쓰면? 근데 너무 빨리 닳아진다. 그래도 써보죠. 어. 그러죠? 아주 깨끗하게. 음, 겁나 빨리 닳아지네. 겁나 빨리 닳아져보라. 음, 빨리 할 수는 있지만 빨리 닳아진다. 이거 로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충 이렇게 좀 닦았습니다. 아, 아도라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에휴, 노래도 조금 슬프네요. 그쵸? 노래도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어. 여기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이러면서 들었을까요? 여기 아도라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어. 아빠가 특별 주문 제작한 오르골이었나 봐. 안타깝습니다. 빡빡 닦아볼게요. 아도라. 여기 사이를 이렇게 잘 닦으려면 한 번 더 돌려서 돌아갈 때 잘 닦아줄 거.
뭔가 슬프다. 그쵸. 아휴. 이 안에는 깨끗이 다 된 것 같아요. 밖을 더 세심하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돌아. 근데 이렇게 한번 부모님하고 이렇게 말다툼이나 또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사실 가족이 자기를 더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돼주고 이런 걸 사실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이 돼주는 게 아니더라. 아닐 때가 있어. 물론 자기 내 편이 100%내 편이 돼줄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100%내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다가 또 그게 막상 아니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들으면은 참 더 실망이 큰 법이죠. 또 이 관계가 또 다시 회복되고 받았던 상처들이 또 아물어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 아도라랑 엄마도 내가 보니까 꽤나 극복하기 힘들겠어, 보니까. 처음 그거였는데. 다 됐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아돌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저번에 그 일은 엄마가 심했어. 아니 피곤해서 좀 감정이 격해졌나 봐. 그런데 전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아돌아. 너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은 재밌고 좋아서 너 하고 싶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우선은 우선은 공부에 집중하고 취미로만 두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엄마는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지? 엄마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는 거야.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뭔지도 모를 거고, 아빠가 있었다면 분명 내 마음 이해했을 거야. 적어도 내 테이프 그렇게 버리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엄마랑 달랐으니까. 아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했으니까 아도라도 이제 엄마한테 아휴 아빠 얘기를 꺼내면서 아빠는 이런 사람인데 엄마는 이런 사람 이렇게 못 해주잖아. 아빠는 안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의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못하겠다. 아휴.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서 가장 엄마를 아프게 할 것 같은 말만 고르고 골랐다. 맞아, 이게 맞아. 진짜 내가 엄마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더 못되게 말하고, 일부러 진짜 이 말을 해야 엄마가 진짜
와, 상처, 마상 엄청 크게 입겠지. 알면서 한다니까.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비수를 꽂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는 게 더욱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떠오르는 족족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내 분노 앞에 서 있다가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쯤 말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사실 좀 울컥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용은 틀렸을지언정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한 적이 있었지. 죄송해지네요. 반짝이던 꿈. 뭐야, 벌써 울면 안 되는. 이렇게 슬프죠? 아주 어릴 적 언제나처럼 평온한 주말 오후에 아빠의 카메라에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며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잠에 들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랑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은 이제 잠이 들어서 못 들었나 봐. 카메라 맞죠? 아빠 툭 하면 카메라 꺼내서 엄마랑 나를 찍곤 했었지. 충전만 하면 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닦고 나서 켜봐야겠다. 한번 이 에어건으로 깨끗하게 쫙쫙쫙. 네, 얘 너무 짧아. 너무 짧습니다. 빨리 돼서 좋긴 한데, 한 번에 쫙쫙 돼서 좋긴 한데, 이 시간이 너무 짧네요. 스펀지로 열심히 닦으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여기 이렇게 열 수 있네요. 뒷부분. 뒷부분을 에어건으로. 이 정도 어디야? 완전 옛날 카메라 같아요. 이거 디지털 카메라네. 여기 하는 거 볼 수 있네. 예. 여기 또 아빠가 이제 엄마하고 나 찍은 가족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또 어떤 행복한 그 순간들이 찍혀 있을까? 깨끗이 닦아내보겠어. 에어건으로 한번 쫙.
그 사이사이 먼지들을 잘 닦아주어야 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깨끗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뭔가가 부족한 것 같죠? 뭘까요? 어디일까요? 여기? 여기는 내가 아까 다 잘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렌즈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도 아마 툭 튀어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이사이를 더 깨끗이 닦고 근데 여기가 폭 튀어나오면 여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마 봅시다. 이렇게 넣고 여기 남았죠? 어, 넣고 요거 얘는 어떻게 뿌지? 아, 아, 요거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야치 여기다가 완전히 옛날 카메라 방식이라 다 까먹었어.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또 다 시대가 변하면서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아져가지고 카메라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다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다 깨알같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놨다가 아도라가 귀엽다. 아도라, 숙제는 다 했어? 카메라 가지고 놀다가 잠들었어. 참 물건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한다니까. 애가 참 좋아하는 게 많아. 음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걸까? 나를 닮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왜요, 엄마? 아직도 그때를 후회하는 거야? 난 그때 당신 모습
멋있어서 좋았는데. 다 옛날 얘기야. 철없이 꿈에 젖어있던 옛날 일. 이제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응? 엄마가 무슨 엄청 꿈이 있었나 봐요. 알았어. 펼치지 못한 꿈이 있었어. 이제는 단종된 기종의 디지털 카메라. 어렸을 때 내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그대로다. 그쵸.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에는 난생 처음 보는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다. 영상이 있었나 봐요. 잠결에 버튼을 눌렀던 걸까? 기울어진 각도로 찍힌 영상에는 엄마와 아빠의 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아까 아도라가 자느라고 못 들은 그 대화의 내용들이 있나 봐요. 궁금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까 아까 엄마랑 아빠랑 나눴던 그 대화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엄마한테 꿈이 있었다고? 내가 아는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풀이되었다. 가만히 서서 내 분노를 온몸으로 받던 엄마. 말없이 방을 나가던 엄마. 작은 소리를 내며 닫히던 문 같은 것들이. 그쵸. 이제 엄마한테도 어떤 그런 사연이 있었나 보다, 꿈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엄마한테 내뱉었던 말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한테 더 큰 상처가 됐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던 그 엄마 얼굴도 생각나고 그랬겠네요. 챕터 2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챕터 2 되게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의 또 그런 방황하던 시절에 그 엄마와 다퉜던 그런 순간들 생각나고 또, 또 아도라의 상황을 보니까 아빠는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힘들게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롭게 홀로 지냈다가 자기 꿈이 생겼는데 그것도 엄마한테 철저히 무시당한 이런 좀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아도라의 그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1편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좋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즐거운 추억도 많고 근데 챕터 2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3편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